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에 채권자인 제가 채권자라고 하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사실상 루저가 되는 것이고요. 돈을 빌린 사람, 제 친구는 사실 채무자가 되겠죠. 데러스는 사실상 위너가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금융기관에 적용한 것이고요. 고정금리로, 그러니까 명목 이자율 뭐 예를 들면 2%로 이렇게 빌려주는 거예요. 고정금리로 빌렸습니다. 당연히 명목 이자율이겠죠.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게 되면 사실상 제가 제가 이제 입장을 바꿔서 은행으로부터 제가 돈을 빌렸습니다. 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제가 똑같은 금액을, 자,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렸고요. 1억에 2%면 200만 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부동산 관련된 일을 지금도 하세요. 70이 넘으셨는데 저희 어머니의 그 암산 속도는 제가 못 따라갑니다. 그 부동산 관련된 일을 40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네, 40년 동안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셔서 그 이자 계산하고 그 다음에 무슨 보증금 뭐 이런 거 계산하고 이런 속도가 거의 빛의 속도예요. 지금도. 예, 지금도 들어가면 어떻게 계산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나름의 암산 방법이 있겠죠. 예, 저보다 더 빠릅니다. 저는 어머니한테서 많이 아직 부족한데 제가 뭐 사실 또 어머니보다 부족하긴 한데 많이 배웠어요. 제가 경제학을 잘한다고 말하기는 너무 웃기고 경제학을 잘할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의 뭔가 물려받은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어머니한테서 아버지한테서 받은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어머니한테서 받은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200만 원의 이자를 제가 은행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명목으로 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더 줘야 될 필요도 없어요. 이자만 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지면 사실상 200만 원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200만 원의 구매력이 이걸 이제 P로 나누면 이게 실질 구매력인데 P가 전보다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이전해야 되는 구매력, 그러니까 저의 소득, 실질 소득으로부터 은행에 넘어가는 실질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전보다 줄어든 것이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그래서 은행은 루저가 되는 것이고 저는 위너가 되고요. 그래서 은행이 뭐 루저가 된다는 것은 은행에 뭐 루저가 누가 있겠어요. 은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쉐어홀더들이 이제 루저가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 섹션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중앙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 교재가 미국 교재여서 섹션 타이틀은 이제 Federal Reserve라고 되어 있고 우리로 하면 이제 Central Bank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이름이 이제 Federal Reserve Bank예요. FRB 그냥 줄여서 Fed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Federal Reserve라고 한 것이고요. 연방준비라고 번역은 하는데 그냥 중앙은행이란 뜻입니다. 이제 각 국가마다 통화 체계라는 것이 있어요. 모니터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은 뭐 대부분의 경우 다 중앙은행이 이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수행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볼 것이고요.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 수단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단들을 여기서 살펴볼 텐데 뭐 지급 결제라든가 뭐 등등등 뭐 유동성 공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물가 관리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일들을 수행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맞춰서 보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이자율이고요. 금리.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유동성 공급.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면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은 뭐 통화량,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거나 혹은 줄이거나 뭐 여러분 들어보셨을 법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여기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커다란 그림이면서 동시에 디테일한 어떤 뭐 설계도 같은 것들을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다는 뜻은 아니고 큰 그림과 함께 각 세부적인 그런 디테일한 이야기들도 같이 비교적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으로 하면은 Federal Reserve Bank, Fed라고 하고요. 그냥 뭐 중앙은행입니다. Central Bank라고 하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몇 가지 일들을 대표적으로 수행을 하는 공공기관, 정부기관인데요. 센트럴 뱅크가 대표적으로 수행하는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은 첫 번째가 금융기관을 예, 감독하고요. 다양한 금융기관들을 감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통화량, 유동성 혹은 통화량 조절하는 이 세 가지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국은행이 전에는 금융기관, 은행들을 감독하는 감독기구가 한국은행 내부에 있었는데요. 감독기구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회사들을 감독하는 이제 보험감독원이라는 곳이 또 따로 있었고 예전에요. 90년대인가요? 저도 잘 금융 제도나 이런 것들은 잘 몰라요. 제 전공 분야도 아니고 그 전공 분야가 아니면 잘 관심도 없어서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주면 옆에서 얘기해주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저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일을 했었으니까. 근데 한쪽 귀로 들어오면 다른 한쪽 귀로 이렇게 흘러나갑니다. 제 관심사가 아니어서. 보험감독원이 있고 이제 증권감독원이라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은행감독원이 별도로 세 개의 기구가 감독기구가 있었는데 이제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합쳐서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텐데 굉장히 좋은 직장이죠. 엘리트들만 가는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결국 한국은행에 있는 그 감독기구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의 감독 기능은 사실상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이자율 관리와 주로 통화량 조절의 기능을 수행을 하고요. 금융위원회라고 하는 것과 이제 금융위원회는 주로 이제 제도와 관련된 입법 활동을 더 많이 하고 뭐 모니터링 이런 거 하고요.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는 기구이고 실무를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감독은 금융감독원 혹은 금융위원회가 수행하고 있고요. 이자율 관리와 통화량 조절은 한국은행 또는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해서 한국은행 내부에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통위라고 부르는데요. 약자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대표적인 기구죠. 금융위, 금융감독원 그쪽은 감독기구고 그다음에 한국은행과 금통위,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제 이자율 관리와 통화량 조절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국의 중앙은행은 금융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서 한국은행은 굉장히 싫어하죠. 왜냐하면 금융 감독을 할 수 있어야 사실 막강한 권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누군가를 이제 관리하고 감독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런 게 있어야 그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착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 뭐 그 이게 서구적인 우리 마인드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누구를 감시 감독하는 것에서 우리는 권력을 찾는 것이죠. 그게 그 무엇을 위하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감독 뭐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감시 감독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실 권력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 권한이라든가 그 대우 그 뭐 여러분 그 정말 제 일화 하나 말씀드리면요. 그 한국은행에서 일할 때그 시중은행 가서 제 신분증 이런 거 혹은 뭐 그 한국은행도 이렇게 사원증이죠. 뭐 목걸이 같은 거 나눠주는데 그런 거 차고 다니는 거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삼성경제연구소에 있을 때도 그랬고요. 사원증 목에 달고 다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누가 보는 것도 별로 싫고요. 근데 이제 그 저희 동네에 그 우리은행 이런 데 가면 예전에 살던 집 그 가면 거기 과장님인지 차장님인지는 그 고객이 오면 그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이렇게 한번 그 자기 컴퓨터 모니터로 확인을 하는 그런 좀 안 좋은 좋은 습관인지 안 좋은 습관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제 좀 그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뭐좀 자기가 이렇게 깍듯하게 좀 모셔야 되는 그런 고객이 오면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저는 모든 고객한테 잘하면 되지 뭐 굳이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긴 한데요.